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주 거 복습 문제 먼저 보고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5절에서 용도 지역부터 배우셨는데 용도 지역이 지정돼서 21가지 용도 지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토지가 구분되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규제를 받죠. 그게 토지 소유자가 제일 먼저 받는 규제인데 1번 지문처럼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라고 하셔야 돼요. 종류 제한. 그 종류 제한이 표로 써 있어요. 표. 그래서 표에서 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써 있으면 일단 지금 건축 제한은 별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이렇게 별표라는 게 21가지 표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 표하고 맨 뒤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표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는 조례가 정하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건축 불가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별표, 그것도 별표죠. 별표면 단독주택만 농어가 주택으로만 지을 수 있어요. 현저한 자연에서는 가져오지 않는. 그럼 여기서 공동주택은 일체 금지라고 하셔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은 일체 금지, 건축 금지 이렇게. 별표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교 일종 전용 주거 지역 별표에서는 공동주택 중 연립이나 다수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맨 앞에 있는 일종 전용하고 맨 뒤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것도 자연환경에서는 초등학교밖에 못 짓는데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조례가 정하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를 할 수 있죠.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가능한데 자연환경에서는 초등학교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좀 비교하시면서 2번은 X죠. 건축할 수 없다. 준주거 지역과 근상 쪽의 건폐율 기준은 모두 70% 이하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 6, 6, 5, 7 이렇게 외우고 9, 8, 7, 8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준주거 지역 4번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200% 이상 500% 이하죠. 보통 앞에 있는 숫자 이상은 잘 안 바꿉니다. 시험 문제에서. 뒤에 이하라는 숫자만 그거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외우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지금 이거 지금 500% 이하로 이렇게 바꿔서 그 뒤에만 있는 숫자를 200% 이상 500% 이하. 자, 5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만을 하여. 좀 이상하죠 문장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10종류가 있는데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애들 그 10종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강화하는 용도지구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고 특히 완화가 이제 추락지구하고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완화가 돼요. 이렇게 해서 완화 적용함으로써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됐죠. 한 필지 토지의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이거 완화만을 그거 틀렸죠.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한 필지 토지 위에 용도지구 이름이 2개나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첩적으로 규제하셨기 때문에 경관지구 위에다가 방화지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그 위에 또 방제지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 그 다음에 추락지구는 자집이라는 명칭으로 세분할 수 있죠. 추락지구는 자집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 영해에 의한 세분이라고 해서 추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발지능지구. 우리 개자로 시작하는 개발지능지구도 세분 명칭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주산 관복특이죠. 이따 이거 좀 이따 써먹을 거예요. 주산 관복특이라는 명칭을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 유통 이렇게 4글자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 휴양개발지능지구 2개 이상을 섞어서 개발하면 복합개발지능지구. 여기 써있는 기능 이외에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하면 이걸 특정개발지능지구로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개발지능지구는 5가지 세분 명칭은 우리가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추락지구도 자연과 집단이 있습니까? 이 2가지 명칭은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용도지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요? 완화하는 지구니까. 이 완화하는 거는 뒤에가 또 한 바퀴 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특히 이렇게 유독이 좀 잘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명칭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경관지구는 경관, 미관, 개발지능지구는 조례로 세분화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거 말고
서울시로 와서 서울시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조례의 세분이 있어요. 조례의 세분이라는 것은 경미특이죠. 특. 그 개발진흥지구를 지으시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들어가셔야 돼요.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경미특이라는 것이 조례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경미특 들어가야 되겠죠. 6번 안 했습니까? 네. 요거는 문화지구가 틀렸죠. 경관지구 두 번 들어갔는데 경관 이게 미관지구로 좀 바꾸세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 좀 알아 있었더니 이게 해가지고 경관, 미관, 문화지구인데 거의 경관지구는 맞는데 문화지구라는 게 잘못됐죠. 용도지구 명칭은 10종류인데 거기서 그 문화지구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경관, 미관, 고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경관지구하고 그거는 맞지만 문화지구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우리 그 부분 좀 X로 보시면 되겠고. 9번. 자,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자, 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구는 신설을 할 때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완화하는 지구 신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화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요 지문은 아직 지구에서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지문은 좀 잘 봐주셔야 돼. 이게 지구의 신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구는 10종류 기본 이름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새로운 명칭을 정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가, 서울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이나 도지사 같은 분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칭을 신설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저기 8번 지문처럼 세분도 할 수 있어요. 기존 명칭을 세분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기존 명칭에 없는 11번째나 12번째 명칭을 새로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신설이라고 그래요. 지역은 신설이 돼야 안 돼요. 지역. 용도 지역은 신설이 안 돼요. 지역 21종류의 이름은 절대 신설할 수 없어요. 마치 민법의 물건처럼. 민법의 물건의 이름은 신설할 수 없는 거죠. 관청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할 때 채권 관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다고요. 채권 계약은 우리가 리스 계약 같은 거, 리스 계약. 자동차 리스 계약, 무슨 기계 리스 계약 하죠. 리스 계약이 민법에 없는 형태예요. 정해져 않은 형태인데 실제 실무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계약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채권의 기본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니까 법으로만 물권을 딱 정하게 돼 있듯이 이 공법의 영역에서도 용도 지역 21종류는 새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지구 명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신설이 가능하고 신설할 때는 강화만 하셔야 됩니다. 그거 결론을 잘 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그러니까 9번은 동그라미. 10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이거는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처럼 규제가 아주 강한 거. 이건 누가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는 못합니다. 시도의사는 그 지정권자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지 맞겠습니다. 자, 11번.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가 하는 건 맞는, 이거 시도의사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뒤에 국가계획 연거되면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할 수도 있고. 근데 틀린 게 이제 5년 이상 20년 이내죠. 시가조정구역은 그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그 유보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거므로 5년 이상 20년 이내가 정확한 거. 20년 이내 그러면 안 돼요. 5년 이상이라는 기본적인 하한이 있잖아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한은 20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였는데 예전에 왜냐하면 20년 이내 그러면 3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장 내에서는. 근데 그 실제 원문에는 5년 이상이니까 3년은 안 된다고요. 그런 양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0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상 20년 이내. 객관식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이라고요. 하나 이렇게 그 조건을 빠뜨리면 그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은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과 반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규제를 세게 정하는 거고 입지규제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대규모로. 그럼 규제를 이렇게 완화해주는 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니까 이것도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근데 이게 이제 2019년부터는 시도지사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2019년에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2016년에 보게 되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하는 건 2년 뒤에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8년부터 요거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18년 시험 볼 때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결정을 한다. 자, 13번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 쪽에 규제를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다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의 건폐율 20%, 용적률은 80%, 별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안 되죠.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표현들 잘 봐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 농림자연으로 용도지역 기본명칭이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거죠. X. 자연환경 쪽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 자, 6절. 자, 공공공지 열공급 설비는 경미한 기반시설이 맞는데 시장, 공공청사까지 맞는데 도로나 공원은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공공청사까지는 경미한 기반시설이 맞아요. 그렇죠? 공공공지, 빈 공터라든가 열공급 설비, 시장, 공공청사. 근데 도로나 공원은 중요한 기반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공공청사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14번 X. 도로나 공원 때문에 X입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자, 공동과 설치가 되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요소까지는 공동구에 수용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 할 수 있다고. 요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요. 공동구라는 큰 관이 지하에 묻히면 그 안에 이런 6가지 시설은 수용을 하여야 한다. 의무. 대신 이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15번에 X죠? 답이 잘못됐나요? X죠, X. 예. 그다음에 공동구는 설치한 자가 직접 관리한다가 아니라 공동구는 특별시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공동구 관리는 관청한테 맡겨야 된다. 설치한 사람은 토지공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설치한다고요. 200만 초과하는 개발 사업하는 거 이런 거니까. 설치는 주로 토지공사나 서울시 SH공사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요. 신규 개발 사업할 때 그 개발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면. 근데 공동구 관리는 특광시 군수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의 뒷부분을 좀 보실 건데, 자, 우리 지난 시에 공동구까지는 하셨죠? 자, 우리 어디 오늘부터 보시냐면 139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까지 나오니까 잘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거기 우리 뭐 공법은 계속 이제 우리가 첫 번 우리가 순환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용어를 계속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그 용어가 처음에 7절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공부할 때 보세요. 이 도시계획 시설이 이게 뭐예요?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이죠. 예,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지금 뭐 한다는 거냐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걸 지금 새로 이렇게 서울시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처음에는 얘네들이 기반시설인데 이런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먼저 해야 되죠. 예, 우리 이제 이런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이게 3번 도시관리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우리 3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여기 결정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생략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 시설이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절차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면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사업 시행자를 정해서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고 공사 들어갑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조금 보셨죠? 지난주에 우리 요거 뒤까지 다 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써놓고 거기 149에 하셨나요? 149? 149까지 나가셨나요? 순서만 한번 봤죠? 네. 그러면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써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차를 기억하자. 절차를 빨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입력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가보면 이런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공원 말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도 사업의 절차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 6주차 때는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만드는 거죠. 그럼 기반시설도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이라고 해석하고 이거 만드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 사업. 실제 물리적으로 공사하는 사업이 있고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뭘 합니까? 예,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정비 사업이라는 걸 배운다고요. 구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비하는 사업. 그럼 얘네들이 다 사업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뭉치면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 된다고요. 공익적 사업.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해요. 이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몇 개? 3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에요. 기반시설인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도시개발하는 사업, 정비사업.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되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예,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그런 말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요건 5주차 때 배울 거, 이건 6주차 때 배우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씩 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치가 잡혔다는 거, 위치. 도로 만드는 위치라든가 도로 만드는 규모 이런 게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야, 요 위치에다가 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나 규모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공부할 때는 얘네들 계획이 나오는데 요건 도시관리계획, 요건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얘네들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요거는 처음에 도시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를 잡은 거예요. 위치. 요 위치에서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예,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온 부지가 너무 넓어. 그래서 거기를 한 번에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1단계, 2단계 나누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발표한다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요. 시행자. 그 시행자는 우리가 행정청 시행자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요. 비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 행정청인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토부 장관님 밑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님도 있죠. 자, 우리 이분들의 일명 뭐라고 불러요? 시도지사들. 그 다음에 이 아래 시장이나 군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기본서 법조문에는 군수로만 끝나는데 여기 구청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시장님한테 나중에 위임받아서 구청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구청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강남구청장님도 엄연히 행정청이니까 당연히 시설사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행정청은 이분들이 행정청이에요? 이분들 행정청이래요. 예,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건 비행정청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써있는 이분들만 행정청이니까 비행정청이면 당연히 민간, 무슨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또는 지방공사와 같은 공기업들. 이 공기업들도 원래 공익적 시행자라고는 해요. 공익적 시행자, 민간 시행자 할 때는 이 공익에는 행정청도 들어가고 토지공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익 민간 시행자가 아니라 행정청, 비행정청 시행자니까 지금은 누구는 빼고 토지공사나 이런 분들은 빼고 이렇게 말 그대로 행정청들만 우리가 행정청의 시행자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국방부 장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행정청이라고요. 다른 장관들 들어가지 말고 예, 국토교통부 장관만 오직 행정청으로 보라는 거예요. 국가행정청에서. 법에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행정청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도로 만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예. 국방부 장관도 도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비행정청으로 분류하셔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비행정청은 시행자 뭘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들부터 시행자 이렇게 지정을 받았을 때 비행정청이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라고요.
그러면 토지공사도 시행자 지정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에 다른 국가행정청들 네, 그분들도 국방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만약에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시행자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사람들만 행정청이에요. 여기 써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행정청으로 몰아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돼. 이따 이제 보실 거예요. 이따가 자, 그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이제 뭘 합니까?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계획이 지금 3번 나왔잖아요. 처음에 요거는 도시관리 계획, 이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라. 그다음에 요거는 실시 계획을 만들어라. 누가? 시행자가. 시행자가 정해지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실시 계획을 빨리 만들어라. 실시 계획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가요. 설계도. 여기는 설계도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공사 자금 계획이라는 게 들어간대요. 자, 기억할 점은 설계도예요. 야,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도로 만드는 설계도면 도로 만드는 설계도, 공원이면 공원 설계도를 그려서 관청한테 가가지고 실시계획에다 첨부해서 나 설계도 잘 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인가예요. 인가. 시행자가 나 설계도를 잘 그렸습니까? 나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 잘 그렸냐고. 그럼 실시계획이 행정청이 만든 기준이 있어요. 기준. 도로 만드는 기준 같은 거에 적합하면 인가를 내주고 여기 기준에 안 맞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다시 그려라 이렇게 설계도 이렇게.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설계도가 관청한테 확인이 되고 인가라는 게 떨어지면 실시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공사 착수 이렇게. 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순서를 쭉 보면서 계획이 몇 번 나와요? 3번.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이렇게 이 3가지 계획이 쭉 순서대로 나열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실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실무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경영하시는데 어떤 지역에 도로가 생긴대요. 그럼 도로가 생기면 특히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전이라든가 광주 같은데 외곽 지역에 8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8차선 도로 왜 만들어 주겠어요? 그 논 같은 데를 확 가로질러서 이렇게 거기 있다. 그럼 거기 주변이 지금 택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들 땅값이 들썩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그리고 또 어떤 단계에 지금 도로가 진행이 되는지 그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 용어들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흐름을 잘 잡아놓으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좀 도시계획 시설 중에 제가 도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도로를 새로 설치한대요. 서울시에 보면 기존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설치로 보셔야 돼요. 자, 기존 도로가 있었어. 근데 이게 2차선밖에 도로가 안 된대요. 2차선.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양쪽으로 차들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차들이 이제 자주 막히고 그래서 이제 막 서울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도로 좀 더 이렇게 새로 확장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로가 이쪽으로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도로 확장이 안 되고 하천 같은 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보니까 개인들의 토지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저기를 따라 하시면 돼요. 개인들 토지들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11번지, 뭐 12번지, 이렇게 13번지, 14번지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는 토지는 생략을 하고 자, 여기는 갑이 소유한 토지, 요거는 을, 요거는 뭐 병, 이거는 뭐 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도로를 처음에 우리 뭐라는 거냐면 행정청이 이게 지금 기존 도로가 자, 여기까지 늘어나면 여기까지 도로가 되면 4차선 되는 거고 여기까지 늘어나면 6차선 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기왕 만드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위치를 잡는 거죠. 좀 위치 잡는 겁니까 이렇게? 네, 기존 도로가 요만큼 했었는데 이만큼까지 확장이 된다고 위치를 잡는다고. 네,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시설 부지 들어간 땅들은 사업하는 데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 땅들이죠. 네, 근데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부지가 11번지부터 200번지까지래요. 지번으로 쭉 나열해서 이렇게. 자, 이거를 좀 200번지까지 그릴 수는 없죠. 칠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좀 200번지까지니까 거의 한 190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거 수용합니까? 사업에 필요한 땅들은 이거 수용을 하죠. 여기 있는 땅을 사업 시행자들이 소유권을 다 이렇게 뺏는 거예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데 여기 사용이라는 것은 용의권을 뺏는 건데 우리 그 지상권이라다가 임차권 같은 용의권을 빼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땅들이나 필요한 건물들은 모두 할 수 있고 수용으로 소유권을 강제로 뺄 수도 있고 공사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권리를. 용의권 같은 거 있으면 다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사용을. 근데 문제는 사업에 필요한 땅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보세요. 이거. 옆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인접지라고 하세요. 인접지.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필요한 땅은 여기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인접한 토지죠. 네, 그럼 인접한 토지는 좀 수용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인접 토지는 직접 필요한 땅이 아니므로 수용은 안 돼. 소유권은 못 뺐지만 공사하는데 통행로를 쓰기 위해서 공사하는데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서 일시 사용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인접 토지라고 나오면 도시계획 시설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이라고 나오면 수용 사용, 인접한 토지라고 나오면 일시 사용, 수용은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런 토지도 하나 더 있어요. 타인 토지라고 생각하세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이건 인접지도 아니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건 인접지고 그 인접한 토지 또 옆에 있는 토지는 인접지도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고. 직접 인접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타인 토지에 출입해라 이런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조사 측량 같은 거 위해서 필요하면 출입할 수 있어요. 예. 출입할 때 새벽 2시에 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런 거 시간 같은 거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거고 출입할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꼭 알리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알리고 통지 그런 것들 이제 배우실 거라고요. 그다음에 또 타인 토지도 여기 인접지처럼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 토지에 공사에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위치나 규모가 잡히는 거죠. 잡힌 거죠. 위치와 규모가. 잡히고 나서 그다음 뭐 합니까?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라는 걸 만들어야죠. 왜냐면 단계별 집행계 왜 만드냐면 이 지번이 190필지까지 들어가 버린다고요. 조사해 보니까. 거기를 한 번에 이렇게 수용 보상금을 다 지급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번지부터 100번지까지는 1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1번지부터 200번지까지는 2단계. 그래서 1단계는 사업을 3년 안에 먼저 하는 곳이고 1단계는 사업을 3년 안에 먼저 하는 곳이고 2단계는 사업을 3년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왕 들어갈 거면 뭐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1단계가 좋은 거예요. 어차피 저 토지는 나중에 수용을 당한다고요. 그럼 수용당하는 건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죠. 네, 돈이라는 게 빨리 이렇게 지급되고 거길 빨리 소유권을 넘기고 나오는 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돈이라는 게요. 아침에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저녁 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100만 원을 받는데 아침에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원숭이들이 똑똑했잖아. 조삼모사라는 그 격언이. 옛날에는 그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없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사는 삶이니까. 근데 지금은 화폐가 시간 가치가 있죠. 하루 이자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뭐 100만 원이면 하루 이자가 얼마 안 되겠지만 돈이라는 게 1조 원이라는 걸 하루 이자 치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예, 1년 이자가 1%만 하더라도 1조 원이라는 큰 돈이 되면 꽤 큰 돈이 하루 이자가 붙을 거라고요. 돈이라는 게 1조 단위로 막 거래가 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원숭이들이 똑똑한 원숭이들이 아침에 도토리 3개 달라. 저녁 때 2개 주고. 그렇죠? 그걸 원숭이들이 원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주인은 아침에 2개 주고 저녁 때 3개 주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이 붙은 거잖아요. 어떤 게 더 그래서 어차피 개수는 5개지만 어떤 그 도토리가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3개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라는 게. 그래서 도토리를 걔네들이 은행에다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붙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도토리라는 개념이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조삼모사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격언이 안 맞아. 옛날 고사 격언 같은 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도. 먼저 수용이 될 테니까. 이게 2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사업이 3년 이후에 진행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아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이 안에서는 이 개인들이 갑을 개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은 도시계획 시설이 또 아닌 공작물은 이걸 설치할 때 관청이 허가해야 안 해요. 이 허가를 금지시킨다고요. 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지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허가 주면 안 되겠죠. 여기 좀 도로를 만들려고 금을 걷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선을 걷는데
여기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여기다 나대저라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 안 되죠. 도로 만들 땅인데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주인은 권리 침해가 생기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이나 도시계획설이 아닌 공작물은 자 일체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허가 안 내주면 빨리 토지를 단결집행계획을 만들고 시행자가 결정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고시가 나오면 이때 바로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그럼 사용 절차는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면 이제 수용이 진행되는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그 수용을 빨리 받는 게 좋은 거고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2단계로 들어가면 건물도 못 짓죠. 그리고 2년간은 그냥 가만히 놀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 토지에 대한 이용을 못 하고. 기왕이면 빨리 현금화해서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1단계가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금 이거는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해서 여기 이제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자, 사업을 안 할 때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사업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같은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사업을 안 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예, 도시관리 결정이 결정돼서 도로 만드는 땅으로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또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시행자도 또 다시 또 한 달 만에 나왔어. 근데 시행자 여기서부터 사업을 안 해요. 시행자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안 만들어요. 이거 일부러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시간을 좀 지연시켜버린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행정처에. 그래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2년 동안 사업을 여기 보세요. 2년 내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여기 도로 아닌 건물들은 허가가 안 나오죠. 건물을 못 짓는 상태예요. 권리를 침해를 받잖아요. 그 상태에서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한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거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설 건물 정도는 건축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정도는 금방 이렇게 축조했다가 금방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냥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면. 그래서 가설 건물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 원래 가설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짓는 건물이에요? 원래는 못 짓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 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설 건물도 못 짓는데 2년 동안 사업이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가설 건물은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자, 이번에는 장기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요. 아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한 거야.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경우도 우리나라의 토지에 많아요. 실무에서. 지금 뭐가 되고 나서 10년입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자까지 나왔는데 시행자가 실시계획도 안 만들고 공사 착수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앞에 도시관리 결정부터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욕할 수 있죠. 에이씨 해가지고 뭐 이런 토지가 있냐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욕하는 거와 동시에 뭐 할 수 있냐면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자, 우리 공법에서는 매수 청구라는 것은 내 땅을 사가시오고 매도 청구는 너의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매도라는 게 뭐야? 팔으라는 얘기죠. 네, 판다는 의미가 매도인데 그걸 팔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희 다음 주에 재건축할 때 배우실 거예요. 재건축할 때는 매도 청구라는 걸 재건축 조합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면 음마아파트에 사업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럼 매도 청구라는 걸 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은 못해요. 재건축할 때는. 대신 매도 청구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매수 청구.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사람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여기 지금 땅 주인 여기 11번지 소유자 갑 지목이 대래요. 근데 12번지는 잡종지 삼은 잡종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지금 이게 지금 수용을 좀 해가고 있어요, 안 해가고 있어요? 수용 절차를 진행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빨리 토지를 좀 넘기고 나가고 싶으니까 내 땅을 사가라는 거를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주로 이제 특광시 군수 이런 사람들한테 내 땅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 우리 최장기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내 사업이 없을 때. 자, 20년 동안 사업이 없는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 뭐가 실효가 되는 겁니까? 실효는 저 앞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그래서 도로부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지금 건물을 못 짓게 했죠. 좀 보세요.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은 못 지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도 건물을 좀 못 짓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도로 만든다는 예정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20년 동안 안 한 거라고요. 지금 굉장한 재산권 침해요. 침해죠. 그럼 20년이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이게 도저히 이거는 사업할 가망성이 없으니까 20년 되는 다음 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취소가 되면 이게 효력을 잃는 거예요. 예, 취소가 돼서 이 도로 부지가 풀리고 다 정상적으로 건물 상태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내가 재산권 행사 못한 거 있습니까? 침해받은 거? 20년이면 이게 20살 때 됐는데 이게 40살에 지금 도시관리 결정이 해제가 된 거라고요. 그럼 그 사이에 자기 땅을 이용 못한 거에 대한 보상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해주는 게 상식이죠. 근데 우리 법에는 없다니까요. 그동안 미안했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공법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규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줘야 되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간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20년 동안 자기 땅인데 지목이 된데 건물을 못 짓게 해놓고 나서 도로 만드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 20년 되는 다음 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건 해제해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 만드는 가능성이. 행정청이 이거는 어떻게 업무를 보면 이 국민의 재산권을 좀 지나치게 침해한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10년 동안 사용했을 때는 매수청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내 땅을 사가라 이렇게 청구해서 이거 매수를 받아주면 인용,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게 두 가지 형태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20년 동안 사업이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실효로 끝나는 거예요. 20년 되는 다음 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동안 뭐 20년 기간 동안 침해한 거에 대한 보상 대책은 없어요. 이제 규정 자체가.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는 거라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걸 한 묶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거를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어디서 도로나 공원을 새로 만들 때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먼저 합니까? 아, 이거 부지가 너무 넓어서 무슨 계획 나오셔야 돼요? 단계별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상적으로 하면 설계도를 그려서 실시 계획을 만들고 인가받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이제 수용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에 들어가. 공사 끝나면 준공 검사 받고 그 도로 같은 것들을 이제 공사하는 거 막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 준공 검사 같은 거 할 때 뭐 국회의원도 막 참석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지역 뭐 시장님, 구청장 참석해서 막 하고. 사실은 돈은 세금 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건데 지들이 와서 막 자랑은 자기네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지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사회 지도층들이 와가지고 막 도로만 자기가 도로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신다고요. 그 돈은 우리가 세금 가져온 거면 국민들이 참석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 우리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구청장님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우리 좀 이게 행정청이 한 건 다 세금 걷어서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요. 무슨 도로 이렇게 개통식 할 때 뭐 다 우리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막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다 모이시잖아요. 다 모셔가지고 아 우리 도로 만드는 거 축하한다고 했는데 돈은 자기가 낸 것들이 아니잖아요.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낸 거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석해서 국민들이 야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생색은 다 기관장들이 내셔가지고 이게 그런 준공검사고 그리고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 건물 정도는 예외적으로 봐줘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재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안 사가면 어떡할 거냐? 뭐 방법은 없어요. 안 사가도. 이게 매수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20년 동안 쌓였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로 해서 이 도로 부지가 풀리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집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학원에서 도로 만드는 절차를 배웠는데 그리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강아지 이렇게 붙잡아 놓고 오늘 내가 도로 만드는 거 설명했으니까 너 들어봐라 해가지고 그게 설명을 이렇게 할 줄 알면서 그게 일단 그 스토리가 잡히셔야 된다고. 그러면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그 맨 처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잘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이 기획을 수립해요. 이 기획을. 그럼 만약에 잘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할 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표현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단계별이 수립이 되는 거지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안 된다고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전체 다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몇 개 할 때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하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개발이나 정비할 때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계별 집행계획 제목에다 쓰세요. 그 옆에 보조도 하나 있어요.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수립하는 거죠. 그 오른쪽에 보조단에 이게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시계획 시설 자국 중간에 붙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니까 그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수립을 하게 돼 있다.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전체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그러면 단계별은 누가 수립해 줍니까? 수립하는 관청이 당연히 행정청이겠죠. 근데 거기 보면 특광시 군수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잘 보시면 이분들이 옛날에 우리 배웠던 2반자예요. 도시관리계획 2반자가 단계별로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했어요. 그럼 사실은 2반이 먼저 붙는 거죠. 원래는 2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2반자가 그 도시의 장들인 특광시 군수가 2반하시고 그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님도 2반할 수 있다. 그 조항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 특광시 군수가 일단 단계별을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2반을 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행정청보다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을 수립해야 된다. 그 2년 안에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기한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보상하는 그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수립을 안 하면 제가 2년 안에 수립을 안 하면 요 앞에 도시관리 결정이 실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돼요, 그럼 안 된다고. 실효는 20년 동안 사업이 없고 나서 실효가 되는 거지. 단계별 집행계획 같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행정청이 만드는 내부적인 계획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래서 실효되는 규정은 없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자꾸 속이는 거예요.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니까 그걸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앞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유효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앞에 도시관리 결정이 실효가 되고 도로부지가 풀리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도로부지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지금 2년 안에 만드는 거예요. 2년째 만드는 게 아니라 2년 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만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한 3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시행자 나온다고요. 거기까지는 대부분 다 시행자가 사업이 금방금방 진행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계별은 예외적으로 장관님이나 도지사님도 수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광시 군수 2년 안에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자, 수립하는 절차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절차가 특이하게 의협심이 아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공법에서 계획이 나오면 대부분 다 의견청지, 주민의견청지, 다른 행정기관과 업무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 이걸 다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도시관리계획도 2반 결정 의협심이니까. 근데 지금 의협심이 아니라 협의만 하면 돼요. 이거 행정청 내부적으로 만드는 계획에 불과하니까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광시 군수님이 수립을 할 때 협의로 해야 됩니까? 협의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양가로 이번에 그거를 공고한대요. 협의해서 수립한 후 특광시 군수가 수립하거나 송부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립과 공고뿐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절차가 이게 협의 절차하고 공고라는 절차밖에 없습니다. 협의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외부로 발표하는 것 이렇게 협의와 공고 절차밖에 없음. 자, 의협심이 아니죠. 의협심을 해서 수립한 다음에 공고하지 말고 다른 행정기관과 업무 협의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수립을 한 다음에 외부로 공고하는 것 이렇게 그것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지문이 붙으면 안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2단계 부지.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200번지까지 중에서 11번지부터 100번지까지는 뭐로? 1단계. 101번지부터 200번지까지는 2단계라는 걸 우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보자고 하면 보여주셔야 되고 그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내가 몇 단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먼저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매년 검토 조정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매년 2단계 쪽을 검토해서 특광시 군수가 매년 3년 안에
시설 사업을 시행할 그 시설로 인정이 되면 1단계 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매년 2단계 쪽을 1단계 쪽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규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공부할 쟁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한다. 그다음 몇 년 안에? 2년 안에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근데 안 했다고 해서 실효 규정은 없다. 결론만 이렇게 딱딱 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협의와 공고밖에 없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머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법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우리가 내공이 쌓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 03번의 시행자 좀 보세요. 자, 행정청 시행자 원칙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나왔죠. 이분들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데 그게 없으면 이분들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보세요. 그 위에 이론 돋보기는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양가로 2번 예외 국토부 장관님도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면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님도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시행자를 행정청을 쓸 때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제가 여기 쓸 때는 관청 서열대로 제가 썼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 원칙은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시장님 이렇게 써 있죠.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분들이 먼저 있고 예외적으로 여기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요 형식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야. 쓰는 방법만 다르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여기 시장군수 뒤에 구청장이 없지만 구청장이 있는 것을 해석을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서울시장님이나 광역시장한테 위임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서열 쓸 때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 있죠?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원칙인데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여기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이 예외라고 지금 우리 교재 써 있잖아요. 써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방식만 다른 거지 이렇게 원칙 예외로 쓰는 거하고 관청 서열대로 쓰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이 같다 세임이다는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 같은 건데 쓰는 그 관청의 순서만 달라지는 거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냐면 거기 비행정청 시행자 좀 보세요. 좀 전에 아까 제가 행정청인 자 외의 자는 장관님이나 시도나 시장군수 지금 또 서열됐었죠. 좀 전에 봤던 행정청을 지금 또 쓸 때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 요 표현할 때는 행정청을 특광시군수라고 이렇게 안 쓰고 국토부 장관 먼저 쓰고 시도의사를 이렇게 중간에 쓰고 시장군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밑에 쓰는 행정청은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서 거기 지금 결론적으로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행자 뭘 받으셔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뒤에 보면 하나 규칙이 하나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양가로 4번 자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한번 보세요. 양가로 4번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자예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동의, 그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를 소유하고 토총 2분의 1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숫자는 절대 외울피지 마세요. 지금 동의가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면적 3분의 2 소유, 토총 2분의 1 동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누가? 밑에 써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써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밑에 써 있는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이런 분들 3번에 그 동그라미 기업번에 지방공사 이런 분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더라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행정청들은 민간건설회사예요.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써 있는 분들은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행자 지정은 받으라고요. 받는데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다시 한번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보면요. 거기 지금 공공기관 중에 거기 세 번째 토지공사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지방공사 이분들이 비행정청이잖아요. 비행정청이니까 시행자 지정은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위에 그 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런 거 동의 안 받고도 시행자 지정은 그냥 시행자 지정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주로 민간건설회사라고요. 민간건설회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요한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토지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동의 숫자 몰라도 돼요. 거기 뭐 3분의 2, 2분의 1 몰라주셔도 되고 토지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지방공사도 요하지 않는다. 동의. 그냥 시행자 지정으로 막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국가가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 있는 애요. 국가가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 말고 다른 장관들이 있습니까?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비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이 돼야 되고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다른 국가기관도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라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특광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으로 모셔야 돼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기타 민간건설회사 이런 분들이 비행정청인데 이 특이한 점은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민간건설회사는 동의를 요한다. 무슨 문장인지 아셨어요? 네,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니까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또 한번 응용을 해서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이거 추가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